파트로 갈게요. 중개 업무 파트, 중개 업무 파트. 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중개 업무 파트입니다. 중개 업무. 이 중개 업무 파트는 우리 중개법 이제 메인 중추 과목이고 출제가 좀 많이 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는요. 중개 업무 파트는 우리가 수록된 게 뭐 이 책의 편제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사무소 설치라든지 이전 현재만 다르지 똑같이 수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인장 등록, 그리고 휴폐업. 요게 우리가 중개업무 파트의 빅5입니다. 빅5. 여기서 우리가 작게 잡아도 각 파트별로 하나씩 나온다 보는데 작게 잡아 네다섯 문항, 네 문항 나오고 많이 나오면 다섯 문항이고, 그리고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에만 두 개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개무 파트는 작게 나오면 네다섯 개, 많이 나오면 대여섯 문항 정도는 거뜬하게 출제되겠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리고 책 편제 순서대로 그대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편리하시도록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업무 범위부터 나오네. 업무 범위 그죠? 봅시다. 페이지 98페이지, 페이지 98페이지 맞죠? 환경 째야 되나? 맞죠? 그죠? 예. 자, 그지? 자, 중개 업무 파트입니다. 중개 업무 파트. 중개 업무 파트. 그죠? 참, 눈 나쁘게, 참, 눈이 이게 놓아놓으니까 짱나요. 안경 쓰기 싫고, 그죠? 이용시 그분도 눈 한쪽이 치명했다 하대.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안압 쪽에 이런데 빨리 관리 안 해가지고, 그게 터져버는 말이야. 그래서 한쪽이 있는데, 술과 개구매자, 개구매. 알잖아. 술 좋아해요? 다행이네. 보기엔 술 좋아하지 보이는데. 그래. 나는 술을 많이 사납니다만은, 그게 잘 마셔. 부인이가. 아이가, 어쨌든 간에, 친구가. 어쨌든 간에 뭐단 말이요. 그래. 술을 그래. 조심해. 술 조심해. 나도 뭐 술을 좋아하지만 뭐. 그리고, 자, 중개업무. 딱 보니 술 잘 속이 생겼는데. 자, 중개업무입니다. 중개업무. 건강관리 잘하겠어. 눈은 진짜로, 그 양반이 그랬는 말이, 뭐 건강이 토탈 990이면은 900이 눈이 된 만큼 파는, 그만큼 눈이, 그래,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기는 그래. 그런 것에 막 불편해요. 막, 보면 막 이렇게 찡겨야 되고, 원래 좋은 인상도 아닌데, 이렇게 막 찡겨야 되고, 참 서글퍼, 그죠. 그러니까 막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이러면 막 안경광 들고 다녀야 되니까 손에 쥐고 해서 막 짐도 들고 다니는 거 없고 불편해 그죠. 차 시작된 말 옆에 카톡도 봐 하나 안 보입니다. 이러면 사실 눈 잘 보일 때 잘 보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잘못 오해할 기라 쳐다보면 그죠. 읽으면 이제 보여야 일찍 예를 들어서 그지. 하나 안 보이는데 뭐 어쩌나 노안이라서. 근데 참 서글퍼. 자, 중개 업무는 뭐야 이 말입니다. 중개 업무는 자 뭡니까? 우리 중개업 파트에 왜 가노? 현재 우리가 중개업 파트에 뭐예요? 그렇죠. 업무 범위야. 업무 범위. 그지? 업무 범위는 뭐단 말이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하고 그리고 뭐예요? 대상물의 범위.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겸업 범위. 그죠? 겸업 범위. 업무의 지역적 범위, 대상물의 범위, 겸업 범위야. 겸업 범위. 그죠? 그대로입니다. 업무의 지역적 범위, 그죠? 우리 중개업자의 업자들의 종류는 뭐 있습니까? 종류는 뭐 있노, 우리가? 그렇죠. 법인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에 의한 개공 세 가지가 있잖아, 그죠? 요 법인 개공하고 공인 개공은 업무 지역이 어디예요? 이거는 뭐다? 전국이야, 전국. 전국 맞죠, 그죠? 그 부칙사 이 친구는 뭐다, 우리가? 뭡니까? 사무소. 원칙적으로는 부칙사 이 친구는 원칙은 뭐예요? 사무소 관할 시도입니다. 원칙은 사무소 시도. 예외적으로 그렇죠. 거래정보망입니다. 거래정보망의 가입 시 그자 공개된
공개된 물건입니다. 거래 정보망 가입 시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헐박 중개가 가능하다. 간헐박 중개가 가능하다. 오케이? 열어 보시면 돼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왜 사무소도 우리가 부각을 시키자면은 대상물 관할이 아닙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 대상물 관할 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업무 지역은 시도지 시군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봐두시고 부칙상은 부칙이 만약에 간헐박 중개가 가능하려면은 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전자에서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간헐박 중개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부칙사가 거래정보망에 가입했을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이 된다가 맞겠나 틀리겠나? 그렇지요. 단순히 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지역이 전국이 되는 건 아니죠. 정보망에 뭐다? 공개되어 있는 물건, 정보망에 뭐다?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해서만 간헐박 중개가 가능할 뿐이지 단순히 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지역이 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몇 개 설명 더 들어가면은 부칙사가 공인하고 법인하고 공동사무소를 두어서 이런 경우는 업무지역이 전국이 되겠나? 안 되죠. 결론만 얘기하면 부칙사가 어떠한 경우라도 간헐박 중개 가능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보망에 가입해 가지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그 물건에 한해서만 간헐박 중개가 가능할 뿐이지 아는 경우는 안 됩니다. 뭐 부칙사가 또 소공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지 업무지역이 전국이 되는 건 아니야. 말 나온 김에 소공은 어디 넣어? 소공은 부칙사 사무소에 있을 경우 부칙은 업무지역이 전국 사무소가 하는 시도 아이가 소공은 업무지역이 되겠노? 전국이겠나? 아니면 사무소가 하는 시도겠나? 그 사무소가 하는 시도. 우리 앞에 이 친구는 따겠다. 잘한다. 합격한다. 합격해요. 발표를 잘해 그런 게 아니고 저래 하면 다 돼요.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이분은 다 합격증 여기 유라의 1호다 1호. 아니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분 그자. 나머지도 합격하시겠지만 또 잘하시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하잖아 그자. 보라도 합격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자. 보라토는 안 빠지면 된다 그자.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이 누나가 되면 한번 누나 한번 연락 주이소. 좋다. 이거 된대. 작은 찬차에 잘하시더라. 그래. 그렇지. 내가 니리가 사줄게. 영천 갈게 내가. 오해도 올라오시겠노 또. 내가 니리 갈게 그죠. 영천 또 아는 선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겸사 같이 만나 한잔 하지 뭐 그죠. 그 중개반입니다. 그 중개반이니까. 자 봅시다. 그럼 결국 여기서 한 게 여러분 참고표시한 게 저것이 있어 그죠 여러분요. 고용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아니 적고 있어요. 고용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계공의 종별에 따른다. 그렇지요. 고용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계공의 종별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설사 중개보조원이라 하더라도 지가 맞잖아. 법인이든 공인이든 뭡니까? 종별에 지가 고용이라면 저는 업무지역 전국되는 것이고 부칙 사무소에 뭐다? 저는 사무소가 되는 것이고 자격증 있는 소공이라도 지가 부칙 종별 사무소에서 고용을 하면 뭐다? 전 업무지역이 사무소가 하는 시도로 국한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대구시 동구에 있는 중개인이 그자 동구에 여기 대구 동구 동구에 있는 중개인이 저 서구로 이전해 갔다. 이분의 업무지역 어디고? 아 부칙 말 부칙. 서구가. 그 따오 지금 하지 마라. 그만 시도야 시도 그렇게 당연히 대구시지 그제. 대구 동구에 있는 중개업자가 그러면 영천시로 이전해 갔다. 그분의 업무지역은 어디겠노? 그 경상북도지 영천시 하면 틀렸죠. 그러니까 종전 업무지역은 어디 되노? 그 대구시가 종전 업무지역이잖아. 어떻게 됩니까? 제외겠나 포함이겠나 이 말이지. 포함이가 욕심 많대. 당연히 제외지요. 그렇게 했잖아. 설사 이게 포함돼 버리면은 영천 동구 서구도 업무지역 대구고 당연히 사무소는 시도니까 영천 가시더라도 업무지역은 뭐다? 경상북도다 이 말이야. 영천시가 그건 이해되잖아.
번 종전 업무적인 대구광역시는 의회되나 이 말이지. 포함이게 제외겠나? 당연히 제외지요. 이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 만약에 이걸 포함 그러면 이 양반이 열람 두세 번 이전에 보면 전국 다 대표잖아. 영진 찍고 사무장이가 아주 속참 찍어보면 강원도 가쁘지. 예볼 때 살짝이 뭐 수도권 바람 담가쁘다 경기도. 살짝 끝에 뭐 용산이나 일산과 한개 살짝 뭐 강남에 발 찍어보고 뭐 그럼 대전이라고 청주라고 뭐 업무직 전국 다 대표겠네. 말이 안 맞죠. 유일하게 부칙사가 공인이나 법인하고 차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업무지역하고 경공메모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다시 하면 나오지만 여기서 지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뺏겨낼 게 없을 겁니다. 고려되시고 대상물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법상의 계공간에는 차이가 있나 없나? 이 법상의 계공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법상의 계공간에는 차이가 없다. 뭐 먼저 하겠죠? 이 법상의 계공간에는 차이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 법상의 계공간에는 차이가 없다. 그죠? 차이가 없다. 우리 중개법상의 업자들끼리는 대상물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중개법상의 계공간에는 대상물의 차이 없습니다. 다만 뭐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수법인 들어보셨죠? 특수법인 중, 그죠? 지역농협 있잖아.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뭐다? 이건 농지만, 그죠? 농지만 중개가 가능하다. 지역농협은 뭐다? 농지만 중개, 그죠? 지역농협 우리 법상 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말해 다른 법상에 설립된 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뭐다? 농지만 중개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되겠고. 우리 법상의 업자들끼리는 뭐다? 차이가 없습니다. 잡아 놓으시고. 문제는 그 가장 시에 많이 나오는 게 경업법,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죠? 경업법이. 경업법에는 뭐 우리가 요게 법인이 아닌 계공하고, 그죠? 그리고 법인 계공의 경업법입니다. 법인이 아닌 계공하고 법인 계공의 경업법입니다. 경업범위가 뭐예요? 겸해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뭐냐 이 말입니다. 겸해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중개업은 본질적인 업무고 중개업 외에 추가적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 이게 겸업이잖아. 그죠?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제목을 잘 봐. 법인 아닌 계공은 이 와중에 법인 아닌 계공이 뭐고 이런 건 아니지? 보라. 법인 아닌 계공이 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잘했다. 그죠? 공인중개사인 계공하고 부칙 계공을 우리는 뭐다? 저 보라 말씀대로 뭐다? 개인 계공으로 봐되고 요거는 뭐다? 법인이 아닌 계공.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문제 독해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아요? 여러분 맞춰볼래 이거 그러면 내가 이 볼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내가 아직까지 승승장구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문제의 적응력을 잘 키워줘야 돼. 막 이중등등을 위반한 그자 계공에게 올 수 있는 행정처분 이래 만약에 문제를 치자. 그냥 1번 절치, 2번 상치, 3번 절치 플러스 1-1, 4번 상치 플러스 1-1, 5번 시험 안 친다. 답 뭐겠어요? 5번이가 3번 봐. 3번 카드가 3번. 3번 맞나? 누나 3번 같아요. 근데 이중등록은 5번? 영대 먹었노? 나는 봐. 여러분 한 명이 모르는 거야 솔직히. 왜 내가 법인 아닌 계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유치해 보이지? 문제는 그만이 달라지다. 그러나 공인하고 부칙을 분절해 묻는 이런 거 하고 자 고용인이 뭔가요 물었고 또 뭐 소공하고 중개부 그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잘 봐 여러분. 나는 뭘 물었노? 행정처분 물었잖아. 그 숫자가 뭔 관계노? 그 이런 게 여러분 안 된단 말이야. 미친다네 미쳐 이제. 답은 일부주의요 그랬겠네요. 만약에 이중등록을 위반한 계공을 올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를 물었으면 자기 말도 3번이 맞지. 형벌을 물었으면 또 뭐다? 아예 글자는 관계없어야 되지 또 아예. 나는 처분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문제 독해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꾸 지문 보고 푼다니까 지문 보고. 깨진데 믿어도
여러분들 상태 안 좋은 것도 진짜 귀신이다, 귀신. 지금도 저 반월달에서 오락하면 난리다. 시간이 없어 못 간다 지금. 너무 대구 다 예쁘면 미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미안찮아. 대구 5일 다 예쁘면 막 시간도 없고 또 그죠. 단 한 명도 원장이 내조하러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태 봐라. 이 원장하고 같이 비대게 놈이가 할 말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내 마음도 하이도 마음은 억울하잖아, 그죠? 이런 거다. 이거 우짜간 얘기 아닌데 이게 판파에 깨진데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적응이 안 돼 그래. 그게 내지 지금 내 그대로 그렇게 내 여러분들 맨날 입만 띠만 뭐 혹시 보라 이 와중에 법인 아니 이게 농 아니다 이거. 이 법인 아닌 개공 그 자체가 시험 나오게 하겠나? 다음 중 법인 아닌 개공 종류는 뭐 있느냐? 1번 공인 플러스 부칙 뭐 2번 부칙 플러스 법인 이런 거 내겠나마는 문제에서 법인 아닌 개공 물었는 거 하고 공인하고 부칙을 별도로 물었는 건 종국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도 오늘 다 달라져. 경험 범위에 부칙 때문에 다 달라져. 그러니까 법이 공인 개공 물었으면 답이 다 똑같아져. 법인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부칙은 또 달라진단 말이야. 법인 아닌 개공 물으면 또 달라지고. 그래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대. 분명히 나는 행정처분으로 이걸 무시해본다니까. 여보 답 찬다. 자, 여 답 찬다. 왜 하는 것 중에 그거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극한다 하겠네.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운 좋게 당일날 뭐 밑에 떨어져가지고 맞추면 다행인데 아니면 이제 조금 돌리고 돌리면 다 틀려버린 거야. 풀 때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게 우리 과목의 특징이야. 다른 과목은 몰라가 못 푸는데 우리 과목은 몰라 못 푸는 거 별로 없대. 전부 답 아는 것 같아. 집에 가면 먹이잖아. 한다 하겠네. 주룩주룩 비가 내리네. 진짜 아깝잖아 여러분. 그래 나는 내 다른 거보다 요즘 아보다 하지만 그 갱년기인지 자꾸 좀 현실 좀 비판을 많은데 이 좋은 세상 그래 일도 하기 싫어서 살지. 난 놀아야 돼. 여러분 내일 또 올라가면 끔찍하지 않나? 원래 더럽지만 참으라니까 막 따가 나부라니까. 다시는 학원 오지 마.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여러분요. 개똥 같은 것도 이시 낫다고 그자. 나가서 놀아야 되지. 놀고 좀 노이서 좀 막 놀아 막. 건강 때문에 술은 뭐 마야 먹더라도 돌아다니 맛있는 거나 먹고 꽃놀이 다니고 놀아라 하겠네. 또 차도 밀린데 좀 살아보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지. 재밌잖아. 학원 오지 마세요. 빨리 따가지고. 자, 법인이 아닌 개공 그랬잖아.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럼 일단 머릿속에 동시 통역이 돼야 돼요. 공인 개공하고 부칙 개공을 우린 법인 아닌 개공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법인 아닌 개공은 뭐다? 이 친구의 경업 범위는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겸업도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겸업도 다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부칙사 때문에 솔직히 공부 양이 많아졌대. 부칙 이분자 부칙 이분들은 부칙은 뭐다? 우리가 경공매 관련 업무 자체에 싹을 못 틔웁니다. 부칙은 아예 경공매 관련 업무 자체에 싹. 요거는 겸업 제한 자체가 요걸 요렇게만 이렇게 헷갈릴라. 겸업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부칙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 자체를 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여기서 한번 약간의 용어를 보여드리면은 경공매는 두 개의 업무 영역에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공매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 업무도 있고, 그리고 법정에 가지고 입찰표를 대신 작성해준 입찰대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중개업 등록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 등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입찰대리는 뭐다? 중개업 등록을 받고 하시잖아. 그 등록과 외에 또다시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을 별도로 받은 자만이 입찰표 대리를 작성해주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지? 근데 부칙사는 뭐고?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경공매의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 그 업무마저도 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예 경공매 자체를 끝부탁하게 이렇게 아예 뭐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결국 경매만 별도의 입찰대의 등록이지 공매는 또 등록도 안 받습니다. 공매는 이제 현재 온비디에 지금 전부 있는 전자입찰로 가지 뭐 별도의 등록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경매 업무만 입찰표 작성해 줄 때 별도의 등록 받지. 그래서 근데 우리 편리상 경공매 입찰대의 등록에 쓴단 말이지 공매는 지금 현재 온비디에 전자입찰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 보시면 이것도 봐. 법인 아닌 개공은 업무 겸업 범위가 동일하나 동일하지 않나? 않잖아. 부칙 때문이란 말이야. 좀 이따 법인 나자 또 얘기 양 더 늘어나 또 문제 낼 게 더 맞은단 말이야. 그죠? 다음 법인 개공입니다. 법인 개공의
겸업범위입니다. 법인 개공의 겸업범위는 요건 별표랑 형식이고 이거는 거의 시험의 고정 출제입니다. 법인 개공의 겸업범위. 법인 개공의 겸업범위입니다. 요건 오로지 뭐라 6개 묶어놨습니다. 6개 법인 개공의 겸 6개 묶어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법인이 겸업범위가 넓나 법인 아닌 개공이 겸업범위가 넓겠나? 법인 아닌 개공이 겸업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법인 아닌 개공이. 속된 말로 법인 아닌 개공은 이 법인 개공의 겸업물을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어. 다만 부칙은 경매를 못 한다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래 우리가 접근하면 돼요. 좀 일단 적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 법인 개공의 겸업의 업무입니다. 법인 개공의 겸업의 업무,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 개공은 뭐예요? 겸업범위인데요. 겸업범위 한번 볼까요? 이 겸업범위는 이 법상 보수하고는 관계 있나 없나요? 겸업 업무는 이 법상 보수하고 관계 있겠나 없겠나? 없습니다. 입찰 대리 뭐 우리가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중개법상 보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 법상 보수가 아니니까 중개나 중개업하고는 관계있나? 중개나 중개업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중개나 중개업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중개의 용어 정의가 뭡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거 뭐 중개 대상물이고 이게. 임대관리가 뭐 중개 대상물이 그죠? 중개 관계없지? 중개업은 뭐고? 타인의 의뢰, 동그랑땡 업아이가. 동그랑땡이 이 법상 보수아이가. 우리 법상 보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임대관리, 즉 새로운 중개업이라는 본질적인 업무 외에 새로운 잡을 하나 더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잘 보시면 알지만 임대관리나 관리대행, 분양대행도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부동산에 대하여가 아닙니다.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오케이?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관리나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은 아니죠. 그걸 일단 보시고. 그리고 임대관리나 관리대행업은 돼도 여러분들이 임대업이나 관리업은 또 뭐합니다? 임대관리업이나 관리대행업은 돼도 그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직접적인 업무를 뭐하게 합니다. 중간에 개입돼 가지고 수수료, 커미션 먹는 건 업을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스탠딩의 자세로서 뭐다? 직접 업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직접 업을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도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또 뭐합니다?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뭐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는 데노? 상담업은 또 된다 이 말입니다.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못해도 상담업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 말장난이지 마이. 그리고 경영기법이나 이거 그러고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은 부동산 다 됩니다. 이건 주택 상가 외에 뭐 토지 그 자체를 따서 부동산 전체다가 상담은 다 돼요. 그래 보시고. 그리고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개공만을 대상입니다.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뭐다? 개공만을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이 조금만 집중돼 들었으면 이걸 응용을 해내야 돼. 자, 일단 기초적인 거 하나 던져볼게. 법인 아닌 개공은 법인 개공의 겸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나 안 맞나? 법인 아닌 개공은 법인 개공의 겸업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인마 때문에 안 돼. 인마. 진짜 인마. 진짜 미치겠다. 맞대 그죠 누나야.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인 개공의 겸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래, 그건 된단 말이야. 근데 부칙 개공은 법인 아닌 개공의 겸업을, 영역이 넓긴 맞는데 부칙 경공무 때문에 이 답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오. 이게 됐으면 이제 이 지문은 땡기내야 되는데 난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시면 부칙 개공이 법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은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할 수 있다. 우리 은혜사 누나는 뭐하나? 부칙 개공이 법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할 수 있지 않나 누나야? 왜? 경공법에는 이거 다 하잖아. 그렇지. 이건 개공만의 사이니까 이게 경영기법이.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시로 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부칙 정도가 이 법인 상대 이런 게 아니다 하겠네. 이 법인 아닌 개공 이걸 원칙 다 해. 다만 부칙만 이 경공매를 못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공인하고 부칙은 뭐다? 요거 외에 뭐 공인은 이거 되고 다 하고 이 외에 추가적인 경험도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 아닌 개공은. 그렇기 때문에 부칙 개공이 법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당연히 되겠죠, 그죠? 보라투 되고 있지, 보라돌이 되고 있지. 보라돌이 생겼다 보여, 그죠? 나니 뚜닉하고 했나, 그죠?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 귀엽노, 그죠? 자, 개공만을 대상한다, 그래 보시고.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대행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분양업은 되나 안 되나? 분양업은 또 뭐합니다. 근데 분양 대행업은 또 된대. 분양 대행업은 또 됩니다. 이거는 뭐다? 우리가 규모에 관계 있나 없나? 이거는 규모에 관계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 없다. 뭐 먼저겠죠? 규모에 관계 없다. 그 말입니다. 규모에 관계 없다. 분양업은 뭐하지만 분양 대행업은 된다. 규모에 관계 없다. 그 말이고. 다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다? 용역의 알선, 그죠? 알선. 이거 뭐다? 우리가 규모에 관계 없단 말 알지? 과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같은 경우 뭐 미분양 분야 안에서만 됐는데 지금은 미분양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500가구, 1000가구는 전부 다 바로 분양 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풀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다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이것도 보면 알선업은 되나 안 되나? 되지요. 그런데 용역업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이거. 그럼 결국 이 말은 소개는 되나 안 되나? 소개는 되는데 경영은 되나 안 되나? 와이카노 경영은 안 된다. 소개는 되는데 경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일단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도 아마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결국 업무 범위는 지역적 범위, 그 겸업 범위, 그 뒤에 대상물의 범위 101페이지까지 쫙 수록되어 있죠. 고려 보시고 101페이지 문제 한번 가볍게 볼까요? 법인 개공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토지의 분양 대행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우리 주택하고 상가만 된다 그랬잖아. 중개업의 도배나 이사 운영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소개만 된다 그랬죠. 그대로 이 출제자가 내 제자거든 전부 다. 우리 수업에는 그거 다 뺏깁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나? 있죠. 주택이나 상가니까.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안 배하지만 알잖아요. 상치 사유 맞습니다. 그지? 제재니까 그지? 독자적인 제재 이론이니까 어려운 거 없어. 4번 맞고. 대법원 규칙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이거 뭐 하잖아.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이 맞는 말 돼. 근데 입찰 대리니까 뭐다? 등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했잖아, 그죠? 매수 신청 대리가 뭐고 입찰표 작성하는 거잖아. 그 업무는 할 수 없지요, 그죠? 별도의 등록을 받고 해야 되죠, 그죠? 등록 안 받고 한다 했잖아. 그래 틀리죠, 됐고. 다음 고용인은 양이 좀 많으니까 조금 미루고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사무소 말고 우리가 휴폐업을 한 개 하고 낫겠다, 그니 휴폐업을 붙네. 휴폐업 현장도 보는 순서 바꾸게 순서만. 자, 우리 교재 126페이지 지금 쉬는 거 낫잖아, 그죠? 여러분 진도 좀 낫습니다. 126페이지 휴폐업부터 먼저 나갈게요. 자, 페이지 126페이지 휴폐업, 그죠? 요거는 만 10분이나 15분 만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도 영 빨리 땡기잖아, 그죠? 지금 10분 어중중하게 한 타임 넣지 보잖아. 자, 휴폐업. 일단 이것도 뭐예요? 휴폐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폐업을 하버려 모든 게 신규 등록되잖아. 사무소 새로 하고 뭐 다 교육도 받고 뭐 다 그래 되잖아. 근데 잠시 좀 쉬면서 뭐다 재기업하면 뭐다 기존 중개업자와 동일한 능력으로 계속 그걸 유지한다 이 말이야. 이게 부득이한 사유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제도 휴폐업이야. 자, 일단 휴폐업은 뭐단 말이요? 사후 신고겠나요? 사전 신고겠나요? 사전에 신고, 사전 신고지 사후 신고가 아닙니다. 휴폐업은 사전 신고. 그리고 3월 그죠? 3월 뭐다 초과 시에만 신고합니다. 3월 뭐다 초과 시에만 신고합니다. 휴폐업은 3월 초과 시에만 신고합니다. 뭐 먼저 하겠죠? 휴폐업은 3월 초과 시에만 신고한다. 휴폐업은 뭐다? 3월 초과 시에만 신고. 오케이? 3월 초과 시에만 신고. 그리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나? 등록증 반납. 이거 원본 반납이겠나? 사본 반납이겠나? 이거 원본 반납이야. 원본 반납. 그죠? 이제는 원본하고 사본 그 극복 좀 안 됐습니까? 원본하고 사본 차이점이 뭐고? 원본은 뭐고? 그렇죠. 반납했을 때 되돌려 받는 것은 원본 반납하면 되고, 반납했을 때 돌려받지 못한 것은 뭐다? 사본 반납. 그래 보시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원본하고 사본 차이는 그래 접근하시면 제일 무렵겠죠. 등록증 반납, 원본 반납이야. 오케이?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 많잖아. 3월 초과, 사전 이런 것도. 그러니까 휴업하기 전에 신고하나 하고 난 이후에 신고하나. 전에 신고한다. 그럼 한때가 할 때가. 그걸 할 때지, 할 때 이런 것들. 이런 거 시험 내나? 이런 게 시험 다야. 이게 간혹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이게 시험 다 합니다. 한, 할, 전, 후 이런 거 뭐 그런 거 바꿔적기는 그런 게 시험에 40문항 다 합니다. 사전 신고니까 할 때야. 그러니까 3개월간 3개월 초까지 또 이상이 아니잖아. 3월 초까지 이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 되면 뭐야?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다가 맞나?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이 질문 틀린 질문인데, 내가 던진 질문은 뭐예요? 개공사가 한 달 휴업하든 두 달 휴업하든 무조건 신고한다 그랬잖아. 그건 아니잖아. 3월 초과 시에만 신고하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풀어드리면 4개월 이상만 신고하지 3개월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뭐 뭐냐겠죠? 그래서 3월 초과 시에만 신고한다. 그죠? 4개월 이상부터만 신고하지 3개월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휴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려 보시면 되겠고, 등록증 반납한다 됐고. 두 번째, 휴업 기간입니다. 휴업 기간은 뭐예요? 원칙으로는 뭐예요? 6월 초과가 금지입니다. 원칙은 뭐다? 6월 초과 금지입니다. 원칙은 6월 초과 금지입니다. 뭐 뭐냐겠죠? 원칙은 6월 초과 금지야.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뭐예요? 변경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뭐다?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내면 딱 뭐 안 하잖아. 휴업은 언제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나? 그건 틀리죠. 왜?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잖아.
그 휴업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맞나 안 맞나? 그건 또 맞다 이 말이야. 원칙은 6월 초과 금지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는 거다. 언제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언제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징집이나 질병, 치약, 이민. 영업부진은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영업부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만약 휴업하고 싶으면 영업부진은 말 안 하겠죠, 그죠? 다른 핑계를 대겠죠, 그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죠? 그럼 휴업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디다? 10년은, 50년은, 그렇지요.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이란 소문만 있지 기간 명시라든지 횟수에 대한 게 명시된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휴업은 오래도록 가능하다 이 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 간혹가 시험에 휴업은 최장 뭐 5년을 초과했다 하면 답한대. 그래, 뭐 5년 정도까지 왜 휴업하겠나 그래 하면서 답을 한다 하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우리는 당일날 가능 불가능만 체킹만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상황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 체킹만 하면 돼요. 현실화 맞는 게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버려 보시고 세 번째는 요거. 휴폐업은 전자와 방문이면 휴폐업은 전자신고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요. 근데 방문신고에 당연히 되겠죠. 그죠? 왜? 등록증 반납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근데 휴업의 변경이나 재개업, 휴업의 변경이나 재개업은 전자방문 다 되나? 이건 전자방문 다 됩니다. 전자신고도 되고 방문신고도 다 됩니다. 뭐 먼저겠죠? 전자와 방문신고 자체가 다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휴폐업 자체는 전자신고 안 되지만 변경이나 재개업은 뭐다? 전자신고도 되고 방문신고 됩니다. 굳이 이유를 물으면은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안 된다. 그건 또 논리적으로 이해는 치자. 근데 이것도 논리면 안 맞대. 재개업은 뭐다? 오히려 반납한 등록증을 반환받으러 직접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자신고 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전자적으로 재개업 신고서를 하고 받으러 별도로 간다면 전자방문 다 된다. 이래 보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먼저 하겠죠. 요즘은 이거보다도 대세가 이겁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나 안 하나?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지를. 근데 변경이나 재개업은 등록증 반납하나 안 하나? 안 한다.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변경이나 재개업은 등록증 반납 안 하고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잘 봐. 휴폐업은 당연히 등록증 반납하는 건 이해돼야 하는 거죠. 근데 재개업은 뭐다? 우리가 돌아옵니까? 반납하는 줄 도로 반환받아 와야 됩니다. 그 반납하는 규정이 말이 안 맞죠. 변경은 기간 연장이야. 이미 휴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줘놨는데 줄 게 어딨단 말이야. 그래서 변경이나 재개업은 뭐다? 등록증 반납 규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변경이나 재개업은 등록증 반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가 보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업 기간 중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종합적으로. 자, 휴업 기간 중에는 그죠? 휴업 기간 중에는 좀 적어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런 정도 그죠?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는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휴업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해버렸어. 무등록 중개가 무등록 중개 아닌가 이 말이지. 휴업 기간 중에요. 그냥 시험 지문 자체가 휴업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무등록의 중개로 번안하라 이 말이지. 그럼 무등록 중개다 이렇게 하면 맞나 아니면 무등록 중개 아니다가 맞나 이 말이지.
뭐라고 생각하노? 맞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다. 일단 중개업자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휴업기간중 중개물 했잖아. 위반은 맞지만 무등록은 아니다 이 말이야. 업무정지기간 중에 아까 뭐 했노? 업무정지기간이 중개업 업무했다. 이거는 무등록 보나 안 보나 이 말이지. 아이고, 자, 무등 갔다. 우리 은혜사는 예, 괜찮아요. 업무정지 중개물 했잖아. 하면 안 되나요? 무등록을 보나 안 보나 이 말이죠. 본다. 우리 하느님은 봐요 무등록으로. 누나 왜 생각해요? 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휴가 아니고 누나야. 그렇지. 어. 어. 누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동 의대는 안 되지.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그렇지. 지나 묻는 게 아니고 누나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 했다. 무등록을 보나 안 보나 이 말이지. 그 기간 중에 중개물 했을 때. 영대야, 무등록이가 아니 무등록 아이가. 무등록 아이대. 조금 안 돼. 절치 사유일부잖아. 자, 이러면 되나요? 내가 개공이잖아, 그자? 그 중개법 위반해가지고 업무제한 3개월 맞잖아. 중개업자는 맞잖아, 아직까지. 무등록이라 하는 것은 등록받지 않은 자니까. 세 번째 했잖아. 폐업 이후, 등치된 이후, 사망해산 이후. 그 이후에 중개가 무등이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은 절치, 당연히 위반했는데 또다시 위반이니까 가중치 때니까 절치는 맞지만 반드시 등록 취소되는 사유는 맞지만 무등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위반은 맞지만 무등록이냐 등록이냐는 여러분 헷갈리면 아니라 무등록 아니 등록 자체를 아예 존재가 안 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사망 이후 등록 취소됐잖아. 자동 등록 실효니까. 해산 이후 그죠? 자동 등록 실효됐잖아. 폐업 신고 이후 어쩌나 등록 취소됐을까 이가. 등록 취소 처분 이후 했잖아. 그건 무등록 아이가. 그때 무등이지. 단순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업자의 그 지위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겠지요. 그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했다. 제재가 뭐겠어요? 절치겠나 상치겠나 업적이겠나? 이건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왜냐? 휴업은 자발적 휴업이가 위반해가 휴업하나? 그 자발적이단 말이야. 니와 재기업 신고 안 했노? 뭐 그 정도가 그러면 일단 큰 통을 나중에 제재 다시 한번 또 계속 가르쳐드릴 테니까 100만 원의 과태료 정도 불가해요. 말해보시고. 휴업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은 되나 안 되나? 자 이렇게 되지요. 자 먼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자유로워요. 다만 공동사무소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구성이나 이전은 안 된다 뿐이지 나 홀로 이전돼요.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게 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보증은 유지할 의무 있나 없나? 유지해야 된다. 신가를 어디서 생각하면 전부 좀 유지해야 된다고 나온다. 그 다음 찍어보지. 전부 다 지금 보증을 유지한다 하는데 다시 묻는다. 그럼 뭔가 맞다고. 답이 아니니까 안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 헷갈리면 안 된대. 와, 잘 이게 저분이 해주실 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뭐예요? 중개 업무를 하다가 휴업했잖아. 만약에 이래 보면 돼. 3월 오늘 22일이잖아, 그죠? 올 휴업했잖아요. 마치 이래지? 올 휴업했는데 8월 말까지 휴업신고 치자. 8월 말까지 잘 들어봐. 8월 말까지 휴업신고 했잖아. 근데 3월 22일 올 휴업신고를 8월 30일까지 해놨잖아, 그죠? 근데 3월 30일부로 보증이 만료됐어. 맞지? 그럴 수 있잖아. 그 뒤에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 있나? 자기야 3월 22일 날 휴업했다 했잖아. 그 전까지 계약 쓸 때는 그 보증 기간이 있잖아.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보증 기간에서 해주겠지. 이 말 아니에요. 한 번씩 그걸 헷갈려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3월 22일 날 휴업했다. 휴업 신고.
오케이? 여기서 뭐다? 8월 31일까지 지금 휴업에다 치자 말이야. 그럼 3월 30일 날 보증이 만료됐어. 23일 날 만료도 관계없어. 그렇지. 그럼 자기 말대로 2월 22일 날 계약은 이 당시에는 이제 보증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 썼을 거 아이가. 이때 보증계 해줄 거 아이가 말이야. 요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개업하기 전에만 다시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휴업 기간 중에는 보증은 유지할 의미 없지요. 오케이? 맞잖아. 뭐 작년 2월 20일 계약도 그 당시에 이면 중개업무 하는 동안에는 보증은 불이 안 꺼져 있을 거 아이가. 그때 당시에 보증 기간에서 해주겠지. 그렇지 자기야. 우리 저 전번에 막 손해배상한테 이래 안 배웠나? 손해배상은 고발 시점이가 계약 체결 당시에 해가지고 계약 체결 당시 아이가. 그렇지. 그럼 그럼 고발 시점 그때 속된 말로 그때 내가 중개업 안 하고 폐업했으면 뭐할 낀데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 이러지. 내가 만약에 작년 3월 22일 날 계약서가 오늘 그자 그 자기가 저 동부 경에 고발해 뻗는 게라. 내가 동부 유라동에 상가 100불 샀는데 법정 보수가 500만 원 정도인데 뭐 김건호 개건 1,300만 원으로 뭐 부당 이득을 8년 받았다. 동부 경찰서에 뭐 생활안전팀에 고발했다 치자. 그럼 3월 20일 나는 오늘 이제 중개업 안 하고 놀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손해배상 안 해주나? 왜 해주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년 3월 22일 날 계약서 당시에 보증기한 아이가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기하니까 계약서 때 그때는 그 보증기 있었을 거 아이가. 협회든 뭐 공제든 뭐 보증보험이든 뭐 공탁이든 끊어놨을 거 아이가. 그 당시에 보증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기억 안 나요? 공탁금은 폐업이나 사망한 날로부터 바로 회수되나 3년간 해서 뭐하나. 그래 그 이유가 아이가 사고에 대한 중개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왜 3년이야? 민법에 뭐다 여러분들이 소멸시효 청구권에 3년 아이가 말이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에 가면 10년. 그 소멸시효 때문에 그 3년을 걸어본다 이 말이야. 이제 쭉 되지? 오늘 또 아이 막히노?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 다 따라왔지? 그래. 그러면 벌써 이거 보증 유지를 한 번씩 헷갈려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가면은 휴업 기간 중에 보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게 계약서 작성을 자체 안 하잖아요. 어차피 보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서 작성 그 시점에 보증 기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중개 업무 기간 동안에는 중개 업무를 뭐 하잖아. 휴업 기간 중에는 계약 자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유지할 의미는 없다 이 말이야. 뭐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모르면 알만 되죠. 그리고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제거하나 안 합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되죠. 근데 폐업은 간판 제거하나 해지요. 그러고 등록 취소도 간판 제거하고 사무소 이전도 간판 제거하잖아. 이때는 즉시가 지체 없이가 지체 없이 제거입니다. 간판을 뭐다? 지체 없이 제거야. 지체 없이 제거. 즉시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간혹가 시험 1등집 보잖아. 휴폐 없이 간판을 지체 없이 제거한다. 맞나? 금방에 자기야. 휴폐, 그렇지. 그래.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 입에 뭔지 아나? 휴폐 입에 동시통역 갖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면 휴업은 간판 제거 안 하잖아요. 폐업은 간판 제거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휴폐업은 이래 나쁜다 하겠네. 미치겠지, 그죠? 어제 어떤 학원에 가서 수강생 그 나이 드신 분은 에이씨 하면서 머리 모락모락나 하면서 막 순간순간 말이 바뀌니까 시험은 그게 시험인데 왜 합니까? 그죠? 자, 연습할 수밖에 없지. 간판 제거. 그렇지. 그 휴업 기간 중에 간판 제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아니 사무소 이전은 휴업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누나 이 말 아이가. 누나가 지금 여기 5층에 지금 중개사무소 하신다. 요 간판 4층에 간판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건물을 가시면 여기 간판 제거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제거할 필요 없는데 사무소 이전 시라든지 폐업하고 난 이후라든지 등록 취소 처분 받을 때는 그때는 지체 없이 간판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죠. 자, 그럼 휴업 기간 중에는 재개업이 자유롭나 자유롭지 않나? 그렇지. 이건 이 말이 돼.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입니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8월 31일까지 휴업시간 하잖아. 근데 뭐 4월 1일 날 보니까 막 뭐 3월 말 밖에 막 옆에 사무실 중개 막 하는 기라. 막 아파트 입주돼가지고 막 물방 고기 많이 기라. 그 내가 당장 묻니까 중개 하고 싶지 날리는 기라. 그만 8월 30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중도에 만료되기 전에도 재기업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먼저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이상 초과죠. 의사로서 휴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변동시기만 3기 이전에도 땡겨서 재개업을 할 수 있다. 아니 3개월은 뭐 3개월입니까? 3월 초까지. 3개월 어. 초과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휴업을 했는데 예. 그 상황이 바뀌가 그러면 2달만 좀 있다. 당 하루만 해도 된다. 그냥 하루만 해도. 그렇지. 그만 올 담당 공무원이 김 사장 이거 와 이래 별나게 뭐 재기업했다가 휴업 신고했다 올 와 또 재기업 신고하노.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무원한테 왁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재기업이 휴업 기간 그렇게 간호 시험에 초창기에 땡기는 이런 겁니다. 휴업은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까지는 재기업이 불가능하다. 그거 틀립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거 보면 돼요. 거기 우리 휴업은 그 정도만 뭐 마무리가 얼추 되지 싶습니다. 거기 12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있는데 문제 한번 가볍게 볼까요? 128페이지.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문제 좀 손 좀 대시죠. 그 뒤에 기본 문제하고. 자, 보면 옳은 것은 1번 개공사가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 신고한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응용하니까 자, 등록 통지를 받은 순간 나는 뭐 되노? 개공 아이가 등록 통지를 받으면 개공돼 버리잖아. 그럼 개업 공인 중개사이가. 근데 3개월 동안 업무를 개시하라는 규정은 없어. 얼마 우리 연습했잖아. 얼마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는 규정은 없지만도 다만 3개월 초과할 동안 업무를 개시하기 싫거든. 휴업 신고하고 놀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고 3개월 초과할 동안 업무를 개시 안 했다. 이때는 휴폐업 신고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물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재고 신고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되나 안 되나? 됩니다. 틀리고 개공이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 첨부 안 하잖아.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해도 변경이나 재개업은 첨부 안 하고 그런 거 뺏기 나쁘잖아. 개공이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신고는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가하지 500 아닙니다. 제재니까 그저 고려 보시면 되고 별거 없어. 좀 쉬었다가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마무리 지읍시다. 인장등은 너무 약하고 양이 시간적으로 사무소 이 크기 제일 기본 이걸 하면 마치면 됩니다. 이거 108페이지 중개 사무소에서 사무소 설치전을 오늘 마무리 짓겠어요. 그건 마무리 짓고 다음 주는 뭐다 고용인하고 인장 등록하고 그뒤에 넘어가면 되나 그자 고려 보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는 108페이지 중개 사무소 순서는 약간 바뀌는 거니까 안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 보시면 돼요. 자, 칠판 좀 지어줘요.